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동네 이름 오렌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3월 2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봐도 바이러스 뉴스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 하나의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동네 오렌지,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회에 그 동네 이름 오렌지에 대한 녹음을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준비해다가 지금 녹음을 합니다. 이 녹음의 목표는 그 동네는 왜 오렌지라고 불리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이 녹음의 목표인데요.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뉴사우스 웨일즈에 사시는 게 아닐 테니까 오렌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면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이고 2018년에 인구를 세었더니 4493명, 그러니까 자그마한 동네이고 시드니에서 서울, 대구보다 좀 더 먼 동네? 인천, 대구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인 동네. 거기가 이제 오렌지인데요. 일기예보 할 때 보면 오렌지가 나오곤 하죠. 그런 오렌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오클랜드에 대해서 녹음했을 때도 그랬고, 핏 스트리트에 대해서 그랬듯이 어떤 사람인가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후보에 해당하는, 그 오렌지에 해당하는 2명의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두 사람 다 first name은 윌리엄인데요. 다 오렌지공 윌리엄,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죠. 윌리엄 오브 오렌지. 그 2명을 선정해서 그 2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2명 중 어느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보면 이 녹음은 완성되게 됩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려고 오렌지공 윌리엄 혹은 윌리엄 오브 오렌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키피디아에 그런 페이지가 있더군요. 다음 중 어느 윌리엄 오브 오렌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면서 그 가능한 윌리엄 오브 오렌지를 쭉 적어놨는데 대충 봐도 한 15명 이상? 그 정도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2명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좀 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알아볼 2사람은 제일 유명한 2명 중 1명과 좀 덜 유명한 10몇 명 중 1명, 그렇게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오렌지공 윌리엄하고 좀 덜 유명한 오렌지공 윌리엄을 선정해서 그 2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2사람 다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 영국 역사에 연결이 된 사람들인데, 이 2명의 오렌지공 윌리엄 중 더 유명한 오렌지공 윌리엄은 사실 제가 과거 녹음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녹음은 2018년 9월 2일에 올린 토리는 왜 토리인가, 이걸 하다가 이렇게 돼서 오렌지공 윌리엄한테 뭐가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오렌지공 윌리엄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2명의 오렌지공 윌리엄 중 첫 번째 윌리엄이고, 아마 한글로 쓴 오렌지공 윌리엄은 아마 대부분 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오렌지공 윌리엄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 스페인 함대와 싸울 때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영국 여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죠. 그래서 그 여왕이 사망한 다음에 왕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왕을 빌려옵니다. 어디 가서 빌려오느냐? 스코틀랜드에 가서 빌려오죠. 거기서 온 사람을 제임스 1세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좀 있는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기준 잡아 그 사람 위와 그 사람 아래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남이 아니고, 우리 또 이 사람 자세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찰스 2세인데 그 사람을 과거의 키위랑 호주 가자 녹음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레이디 맥베스 할 때 연극을 시작하게 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찰스 2세죠. 그러니까 그 사람네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영국에 왕이 없어가지고 데려와다가 그 사람을, 찰스 2세네 할아버지를 영국 왕을 시킨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네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이 아버지가 하도 이제 영국 내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왕으로서 목이 잘리는 그런 경험. 그게 찰스 2세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공화정을 하다가 공화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니네가 다시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된 사람이 찰스 2세고, 찰스 2세는 아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어느 아이도 왕비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왕을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왕은 내 동생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때가 있었을 때 제임스 2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 왕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부렸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다루었느냐 하면은 토리는 왜 토리인가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방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우려 속에 이 찰스 2세라는 사람의 동생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보니까 우려한 대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사람을 갈아치웁니다. 갈아치우면 또 왕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 데려오는 왕이 오늘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오렌지공 윌리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축구 한번 확실히 밀어준 적 있고, 그리고 영국 왕실 한번 확실히 끌어준 적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 축구 감독으로서의 히딩크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아예 남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찰스 2세의 아버지가 처형이 됐다고 그랬죠. 이제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집에 이제 애가 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아이는 그 집에 살아남은 큰아들인 찰스 2세,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찰스 2세, 나중에 다시 왕이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중요한 아들이고, 이제 그 아들은 1630년에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딸이 한 명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딸의 이름은 메리인데, 메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 하면은 네덜란드의 귀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굳이 부르자면 윌리엄 오브 오렌지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을 그냥 네덜란드의 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두 명의 윌리엄 오브 오렌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낳은 아이, 그 집 아들, 네덜란드에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명의 윌리엄 오브 오렌지 중 첫 번째 윌리엄 오브 오렌지입니다. 그 두 명 중에 더 잘 알려진 윌리엄 오브 오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이 데리고 오는 네덜란드 사람은 그냥 완전 남남인 그런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처형이 되긴 했지만 과거 왕의 딸이 낳은 아이, 그거니까 뭐 남은 아니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을 왕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왕실과 맺은 첫 번째 인연이고, 자기네 어머니를 통하여 영국 왕실과 아주 가깝게 연결이 돼 있죠.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자기 어머니를 통한 영국 왕실과의 연결 말고 또 개별적으로 다른 길을 통하여, 경로를 통하여 영국 왕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그 아주 인기가 없어갖고 3년 만에 물러났다는 그 왕 있죠? 찰스의 동생이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낳은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기 형은 애가 없어서 동생인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네 집에서는 애가 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많이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란 사람, 3년 만에 물러난다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8명을 낳는데, 그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아이는 2명밖에 없어요. 그 8명 중에 2명은 어른이 되고 나머지 6명은 1살이 되기 전에 죽거나 한 4살, 5살 그때까지 살다가 죽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이 어린 나이에 죽고 나머지 2명만 살게 되죠. 그래서 8명 중 2명 살아남아요. 그게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이고, 두 번째 아내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태리 북부, 거기 출신인 메리라는 여자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 와서 이제 결국 왕비가 되는 거죠. 이 제임스란 사람이 나중에 왕도 되고 원래 왕의 동생이니까 그 옆에 의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이들을 보면 당시에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록에는 이 유산과 사산 뭐 이런 걸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걸 다 유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74년에 유산, 75년에 낳은 아이는 1살도 안 돼서 죽어요. 75년 10월에 또 한 번 유산,
76년에 낳은 아이는 5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77년에 낳은 아이는 한 달 만에 죽고 78년, 여기서 78년이라는 것은 1678년이죠. 그때 유산, 81년에도 유산, 82년에 낳은 아이는 2달 사는군요. 83년 유산, 84년 유산, 88년에 태어난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92년에 낳은 아이는 20살 때까지 사는군요. 그래서 쉽게 계산해도 한 20번 정도 아이를 낳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명 정도만 어른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집에 이제 아이가 귀한데 그렇게 몇 안 되는 아이 중 제일 큰 딸, 그 딸 이름도 메리인데 이 메리가 네덜란드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명의 오렌지공 윌리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렌지공 윌리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내가 왕의 딸이고 자기 어머니도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하고 엄청 관계가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다른 관계를 통하여 영국 왕실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17세기에 영국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이게 갈아치죠. 지금 찰스 2세의 아버지는 처형이 됐고 찰스 2세의 동생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물러나게 하느냐? 찰스 2세 동생이 왕이 되니까 원래 그 사람 싫어했고 근데 된 다음에 하는 꼴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편지를 씁니다. 윌리엄한테, 오렌지공 윌리엄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만약에 평이하게 쓴다면 혹시 그런 편지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반역죄겠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Invitation to William이라고 알려진 편지인데 제가 지금 그 편지의 원본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 편지가 공개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편지 쓴 사람은 엄청 글을 잘 쓰는 사람이겠죠. 필기체로 하도 멋있게 써가지고 그건 제가 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 내셔널 아카이브 페이지에 보면 그 이미지를 공개하고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좀 평이한 영어로 바꿔놓은 거를 조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people are very unhappy with the present government which threatens their religion, freedom and property daily.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가 사람들의 종교와 자유와 재산과 이런 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종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2세 동생, 그 왕이 되는 그 사람의 종교가 캐톨릭이고 그 사람이 된 다음에 캐톨릭에 힘을 몰아주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영국 국교회로 돌아선 영국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 캐톨릭인 왕이 함께 잘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얘기가 이제 당시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에 많이 나오고 이 편지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에 있는 다른 얘기는 이겁니다. You can believe. 여기서 말하는 you는 그 오렌지공 윌리엄이죠. 편지를 받으시는 분. 당신은 믿어도 좋습니다. 뭐라고 믿어도 좋으냐 하면 19 out of 20 people want a change of king. 95%의 사람은 20명 중에 19명이죠. 는 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이 오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영국 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찰스의 동생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였었느냐 하면 왕당파는 그냥 받아주자. 제임스가 왕이 되는 걸 그냥 허용하자. 이런 모습이었었고 반대파는 안 된다. 지금으로 하면은 우파는 허락하자 이거고 좌파는 안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 쓸 때쯤 되면 좌파나 우파나 똑같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윌리엄은 아 그래 이제 내가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죠. 영국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날짜를 보면 그 편지의 날짜가 있으니까요. 1688년 6월 30일이고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이 정말로 군대를 데리고 영국에 도착한 것은 11월이라고 합니다. 1688년 11월.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헤이그, 그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다는 그 헤이그, 네덜란드인 도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네덜란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인생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모두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왔으나 뭐 그게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온 것도 이쪽에서 영국 쪽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싸울 일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영국 내부에서 왕의 후보를 외국에서 하나 결정하고 현재 있는 왕을 몰아낸 사건, 그게 1688년에서 89년 사이에 벌어지는 The Glorious Revolution, 명예혁명, 그겁니다. 과연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동네 이름 오렌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윌리엄 오브 오렌지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과연 동네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 두 명의 윌리엄 중 한 명이에요. 두 명의 오렌지공 윌리엄 중 한 명이고,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기 이 사람을 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가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명칭 하나 생각해 보면 더 쉬워요. 우리 여왕 할머니네 아들이, 그 사람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 아닙니까? 즉 그 여왕이 속한 왕실이 갖고 있는 영지 중에 하나가 웨일즈이고, 그 웨일즈를 맡은 사람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프린스 오브 웨일즈 중 자기의 first name이 찰스가 아닌 사람이 엄청 많겠죠. 제가 과거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기의 이름이 찰스가 아닌 사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 이름이 찰스라면 웨일즈 왕자 찰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형식이 지금 오렌지공 윌리엄인 것이에요. 오렌지공 윌리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두 명의 오렌지공 윌리엄이 속한 그 귀족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가진 영지 중에 하나가 오렌지라는 동네랍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 어딘가에 있다는 그 영지라는데, 그 영지를 맡은 사람이 프린스 오브 오렌지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두 명의 윌리엄 모두 한때 프린스 오브 오렌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윌리엄은요, 윌리엄 오브 오렌지는요, 이 사람은 1792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그 다른 윌리엄 오브 오렌지랑 비교하면 14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아예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더 중요한 기준 하나를 그 두 사람 사이에 들이댄다면, 영국에서 호주로 처음 사람들이 몰려올 때 1788년, 그거 이전에 태어난 사람 한 명과 그거 이후에 태어난 사람 한 명, 혹은 그거 이전에 사망한 사람과 그거 이후에 태어난 사람 한 명,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도 헤이그에서 태어났듯이 이 두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도 헤이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2살 때 자기네 집안이 전쟁에 져서 거기를 네덜란드를 떠나야 했대요.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국에서 좀 살다가 나중에 좀 자라난 곳이 프러시아의 궁정이 있었던 베를린, 지금 독일에 있는 베를린, 여기에서 좀 시간을 보냈고, 다음 프러시아 군대에 입대를 해서 군인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대학은 영국에 와서 옥스포드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영국 군대에, 이걸 뭐 입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국 군대에 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사람, 듀크 오브 웰링턴, 이 사람네 사령부에 와서 거기서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직함이 에이드 캠, 부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듀크 오브 웰링턴에게 부관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가진 여러 명의 부관이 필요했었겠죠. 이 사람이 뭐 프린스 오브 오렌지니까 뭐 이 사람더러 뭐 상병을 하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사를 하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중령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181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이제 중령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진급을 해가지고 결국 1814년에는 별을 4개를 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영국 군대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인데, 주로 있었던 곳이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군대에 있는 동안 영국 사람들하고 뭐 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슬렌더 빌리, 날씬한 빌리, 이게 이 사람 별명이라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그림이 남아있는데요. 말에 탄 그림도 있고 뭐 다른 초상화도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날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랬길래 날씬한 빌리라고 불렀겠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영국 군대에서 별을 4개 달 때까지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40대 후반이 되면 정말로 네덜란드의 왕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왕이라는 칭호를 포함하여 다른 칭호를 주르륵 달고 살다가 이제 50대 후반에 사망을 하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사람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살펴봤어요. 과연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동네 이름 오렌지는 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 이름을 가져다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요. 이 이름, 오렌지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토마스 미첼이라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지을 때 직함이 뭐였느냐 하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서베이어 제너럴, 그러니까 측량 측지 총 책임자? 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호주에 와서 나중에 갖게 된 직함이고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측량, 측지, 탐험 이런 거였었죠. 그 전에도 지도 같은 걸 잘 그렸겠죠. 이제 그런 재주가 있어서 이 재주를 산 사람이 누구냐? 듀크 오브 웰링턴이 이 사람을 자기네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태어난 해를 보니까 1792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1792년에 태어난 사람, 듀크 오브 웰링턴 그 보좌진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토마스 미첼이라는 사람하고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오렌지공 윌리엄은 같은 부대에서 일하던 동갑내기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보좌진에 있었고 한쪽은 뭐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막 별을 4개까지나 달게 되었지만 이 사람 토마스 미첼은 뭐 그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살았는데 함께 군대 생활을 하는 과정에 서로 잘 알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토마스 미첼이 이름 지을 때 오렌지 공을 생각하여 이 동네를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렌지를 설명한 데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 was named Orange by Major Thomas Mitchell. 메이저는 영국 육군의 경우 소령이죠. 이 사람이 소령까지 나중에 진급을 해서 토마스 미첼 소령이 이 동네를 오렌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In honor of Prince William of Orange. 오렌지의 왕자인 윌리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고 이거 이름을 지었을 때는 1846년이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3년 뒤에 정말 네덜란드에 있던 그 윌리엄은 사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동네 이름 오렌지는 아주 잘 알려진 오렌지공 윌리엄, 영국 왕이 되는 오렌지공 윌리엄이 아닌 다른 오렌지공 윌리엄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 과정에 오렌지공 윌리엄과 이름을 지어준 토마스 미첼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작용하였다. 이걸 알 수 있고 이제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이 녹음을 하면서 제가 가진 두 개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룬 두 명의 오렌지공 윌리엄이 크게 보아 같은 집안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 동시대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를 볼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촌수로 따진다면 과연 몇 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상을 추적해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만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해본 결과 아까 그 영국 왕이 된다는 윌리엄 그 사람의 1, 2, 3, 4대 4대를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에게 아이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이 쪽으로 내려온 집이 영국 왕이 되는 그 윌리엄이고 다섯 번째 아이 쪽으로 한참 내려오면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 다룬 두 번째 오렌지공 윌리엄인데 몇 대를 내려와야 되는가 하고 제가 세어보니까 9대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조상은 1487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쪽으로는 4번을 내려오면 되고 또 다른 쪽으로는 9번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아마 13촌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3촌보다 더 가까운 촌수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이 오렌지라는 과일 혹은 오렌지라는 단어, 그것은 과연 이 스토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이런 거죠. 13세기에 영어에 이 오렌지가 과일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었고 16세기부터는 그 색깔, 오렌지 색깔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이 영어에 이 단어가 오게 된 것은 프랑스어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인데 프랑스 말은 이거를 어디에서 받아왔느냐 하면 아라빅 그리고 페르시아 말을 통해서 이거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아랍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원래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산스크리트어 아니면 타밀어에 이 오렌지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그 오렌지 나무라는 뜻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도 결국 따라가면 이게 인도 말인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는 누구 이름에서 딴 것인가 할 때 결국 그게 인도 총독 이름을 따게 됐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오렌지,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오렌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인도 말로 가게 되었군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동네 이름 오렌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